자, 이번엔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결과가 지금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긍정보다 부정이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상황을 대통령도 혹은 청와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중인데 자, 생각해 보면요. 앞서 우리 저 코스피 얘기했지만 코스피 9천 시대를 열었다. 뭐 그 외에도 유럽 순방을 최근에 다녀오고 여러 성과 얘기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지율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이 올라간 것도 주요하게 봐야 될 텐데 지금 저 곡선이 나온 저 그래프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들 분석을 하십니까? 우리 곽우신 기자부터 좀 들어보죠. 근데 이 지금 추이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나 대통령의 뭐 행보나 아니면 청와대나 뭔가 이런 정무 라인들에서 뭔가 큰 실수가 있었느냐 혹은 뭔가 지지층이 이반될 만한 뭔가 이벤트가 있었느냐 저는 큰 이벤트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 지지도가 낮아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저는 결국 당에서 기인한 거다. 민주당에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내부 어떻게 보면 소진영주를 나뉘어가지고 약간 투쟁하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 이 갈등은 사실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도 살고 지금 뭐 국민의힘 이슈에 별로 관심도 사라지고 이런 양상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40대 50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지율이 높지만 약간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네, 왜 빠졌냐? 이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이 정부를 지지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 정부 좀 뭔가 나의 기대랑 다른 것 같은데 이제 1년 지나고 났는데도 이거 좀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고 돌아서는 게 있고 또 반대로 조금 원래 중도 보수였다가 민주당이 이번에 마음을 새롭게 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야? 내가 민주당한테 바랬던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거 뭐 이 정부도 뭐 별거 다를 거 없네 이런 거. 그러니까 양쪽에서 집토끼 산토끼가 조금씩 다 이반되고 있는 게 저 추이 그래프로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당의 문제가 빨리 수습돼야 되는데 이게 전당대회까지는 바로 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국면 자체가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의 저 추이 자체가 멈출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다시 확 벌어지면서 정권 초기 같은 양상을 회복하기에는 전당대 끝날 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정치 고관여자가 아니면 이렇게 당의 분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응답하는 분들이 고관여자가 아니었다면 우선 선거를 졌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잘못 아니야? 그리고 선관위 문제 많잖아. 이것도 대통령 잘못 아니야? 이재명 정부 안에서 이런. 그리고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 왜 당과 이렇게 일치가 안 돼? 여당 아니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원인을 거기서 찾았지만 책임은 지금 대통령이 지고 있는 모습 같다. 어제 택시 기사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디오 같은 거 듣다가 야 무슨 투표용지도 못 만들어 놓는 게 지들끼리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한 몸이라고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윤혜 씨가 얘기한 딱 그건데 그렇죠. 맨날 방송에서 선관위는 헌법상의 어떤 기구고 독립적이고 뭐하고 하고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선관위는 행정이고 이 행정은 대통령 책임인 거죠. 근데 선관위가 투표용지도 못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무슨 1인 1투표네 뭐네 권력을 잡겠다고 저러는 게 이제 싫어진 거고 이제 그게 뭐 지지층 일부 거기서 이탈해 나가고 그다음에 선관위 사태에 예민한 들이 이탈해 나가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선거 결과 흡족하지 않으니까 무슨 뭐 선거도 당장 없는데 여론조사냐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보수층의 표심률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한 게 이제 저 숫자로 드러난 거죠. 그 약지지층들이 떠나갔다. 뭐 그 예를 들면 중도가 어떻다. 뭐 이런 다양한 평가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세대별로 지역별로 다 빠진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청와대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보이고 이 관련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숫자도 저렇게 됐지만 정당 지지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리얼미터 기준으로 지금 2주 연속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의 발언이 오늘 언론에 많이 타던데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서울의 2030은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이들에게 코스피 9천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고민정 의원이 상당히 좀 적극하게 짚어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게 코스피 관련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러 언론에서 주목하면서 뭐 좋은 일이니까요.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거는 중산층 이상의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할 여윳돈이 있어.
나의 자산 형성에 관심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최소한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4050을 중점으로 한 뭔가 그래도 자산도 좀 쌓여 있고 월급도 좀 그래도 나쁘진 않고 뭐 어떻게든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불려볼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상의 이슈에 굉장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원래 민주당이 표방했던 정당의 기조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서민, 청년층,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뭐 해왔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막 이제 부동산 규제 얘기하면서 뭐 저거 뭐 강남에서 뭐 해가지고 떨어진 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잘했던 것도 잘 못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싸워가지고 국민이 원래 잘했던 것과 경쟁에 실패한 것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예. 원래 민주당이 뭐 을지로위원회도 하고 청년층은 두텁게 뭐 하겠습니다, 뭐 지원해주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민주당 서울 선거에서 제대로 보였냐는 물음표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고 특히나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 민주당이 또 어디를 봐야 되는지 좀 잘 나온 거라 봅니다. 이게 사실 6월 한 4일이나 5일날 나왔어야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많이 예, 얘기했지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 3일날 아침에 6월 3일날 투표하고 6월 4일 아침에 그 결과를 보고 하루 정도 멍할 수 있죠. 정당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예, 멍하고 그러면 6월 5일날 대략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선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민주당에서 정치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모릅니까? 근데 6월 5일날 그러면 최소 저희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 뭐 부동산, 자산, 뭐 일자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TF라도 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30 여성들이 지난번이랑 좀 했네요. 우리가 응원봉 이거 빚에 투쟁할 때 엄청 빚을 많이 졌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게 없었습니다. 이거 6월 5일날 하고 쫙쫙쫙쫙 갔어야 돼요. 그리고 선관위 문제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풀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6월 7일 8일 그 주말 집회 끝나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는 나왔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급격하게 6월 3일 이후에 뭔가 좀 무능해지는, 와해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게 당에서 채택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이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이 지지율이 역전되는 게, 야 어떻게 장동혁이 대표인데도 우리가 지지율을 지냐 이런 얘기만 지금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방송들에서 시사방송 패널들이나 평론가들이 하면 되는 얘기고, 예. 민주당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사실 고민정 의원이 한 발언을 두고 그러니까 언론이 많이 싫었던데요. 이건 내가 할 말인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고민정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그렇죠.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끝난 지 2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속도와 방향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방향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으면 그 분석에 대한 대안을 내놓거나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무언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서로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과정이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우리 당이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어떡할 거예요? 라는 말만 가지고는 지금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갈 것인가. 맞아요.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느냐 이거는 정청래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정청래 대표 저보다는 더 만날 수 있잖아요, 자주. 뭐 그러겠죠. 네. 네. 정청래 대표 말 나온 김에 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요. 정청래 대표가 출마 준비를 끝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두 분이 우리 기자 두 분이 보시기에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죠. 기정사실화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는 아직은 그게 있죠. 지난번 선거 결과 좀 많이 틀리더니 많이 신중해진 것 같네. 아닙니다.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돌아가도 그 3자 구도는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다. 그 3자 구도에서 누구를 이긴다고 얘기하는 건 팬덤이다. 전 다시 돌아가도. 알겠어요. 네, 네. 흥분하시네. 좋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출마 준비를 끝냈다라는 부분. 이제 뭐 예를 들면 정확하게 날짜 태길 정도 남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조선일보 보도인데. 이거가 제가 지금 얘기한 일종한 바램이에요. 조선일보에. 조선일보의 바램이 묻어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자구도에서 누가 이긴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램이 묻어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조선일보의 바램.
정청래가 나와서 막 계속 싸우고 이러면 좋겠다. 이 바람이 지금 묻어 있는 거죠. 좋겠다. 참. 예. 신난다. 이런 거죠. 예.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민주당은 참 제일 큰 당이잖아요. 예. 근데 이 당 대표의 행보가 민주당의 모든 이슈를 흡입하거나 민주당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미루면서까지 제일 중요한 일인가? 거기 안에도 팀들이 있을 거고 각각 맡은 뭐 민생에 관련된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루 종일 나오는 뉴스가 당 대표에 나오네 안 나오네 뭐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하네 뭐 딴지에 글을 썼네 이런 뉴스들만 나오는 게 진짜 궁금해요. 그 160명이 넘는 의원이 있는 네. 정당 아닙니까? 그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요. 근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국민들이 다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뉴스에서 잘 안 보이거나 우리가 국민들이 그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름도 잘 모르는 의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게 이제 오윤혜 씨가 하는 질문의 답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경기 남부권에서 지방선거를 여러 군데 졌어요. 그러면 그 의원실들에서 지금 표 계산을 엄청 해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다음 총선 나가야 되니 거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그 의원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그런 지역들 다 서울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구의 현역 의원은 민주당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진 의원들 있잖아요. 네. 이런 의원들이 모여서 선거 결과 분석이라도 하고 그럼 우리가 2년 동안 앞으로 뭐를 해야겠다. 이런 모임이라도 만들고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이래야 민주당 아까 말하자면 스윙보터라고 불리는 집단이 그래 이 표에 효용이 있네. 내가 다음에는 민주당에 잘하면 민주당 찍어줘야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치가 선거 결과가 정치인들이 민심을 읽고 실제 이제 말하자면 반영하는 변화하는 거죠. 예.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선거 딱 끝나자마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당대회 누구 편이냐? 아니 이거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선거 전부터라고. 전부터라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 해석이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이미 이렇게 선거를 하기 전부터 이미 민주당 대부분의 인사들의 시계는 저 8월로 가 있었죠. 지금 8월로 가 패널이 있었죠. 얘기하는데 막 사회자가 이렇게 막 중간에 들어와서 사실 정정 사실도 아닌 거면 정정하고 이러고 막 그러면 패널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도 계속 얘기할 거잖아요. 안 해. 안 해. 제발 해. 볼펜 뚜껑도 닫았어. 아니 당대표 출마는 정청래 의원 혼자만 하면 되고 민생이라든지 법안 발의 같은 거 지금 뭐 20%대라고 하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좀 일을 좀 하면은 그래도 욕을 덜 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기대가 분명히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들이 정청래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기사를 쓰고 있고요. 뭐 당연히 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청래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 딴지 게시판에 글을 자주 쓰는 걸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본인이 이제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을 올리면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하신다면 1번. 어머나. 그러니까 댓글에 1번을 달아달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행보는 우리 곽오신 기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예전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정청래 대표가?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바로미터다. 네, 예. 그거 약간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칠성시장 가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약간 지지층 많이 모여 있는 곳이 확실하게 좀 다 잡고 가는. 예. 최근에 뭐 흔들리고 뭐 젖으면서도 간다고 또 말씀도 하시고 하셨기 예.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남긴 것으로 보이고 이런 행보도 사실은 당연히 당 대표 출마에 도전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한 거죠. 그리고 명확하다. 특히나 내가 가려는 명분이 무엇인가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대한 명분이 뭔가를 했을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지층에서 기대하고 요구했던 개혁 과제들이 잘 달성이 안 되고 있다. 특히나 보안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은 일부 존치 쪽으로 좀 무게를 싣는 것 같은데 근데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다. 여당은 조금 더 푸시를 해갖고 정부가 더 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약간의 긴장 관계와 견제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노선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그렇죠. 예. 그 명분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나의 메시지에 호응할 수 있는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식으로 타겟팅을 확실히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이게 이제 어느 날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올렸던 5글자이기도 하고요. 김민석 총리 9글자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되게 그렇네. 정확하게 드셨네. 좀 잘 잤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찍으면 어떡해요? 석고대제. 어떻게 9글자를 5글자로 맞아. 4글자나 저러네. 이건 고발감이야. 장난 아니네 진짜. 이건. 9글자를 예, SNS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김민석 총리도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얘기하고 김민석 총리는 일부 존치를 얘기해야지 이게 뭔가 전선이 형성되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막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당원들이 그걸 원한다라는 거 김민석 총리도 이제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해석이 이제 주류설인데 저는 이 보안 수사권이 약간 허구적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얘기하는 바지만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뭐 보안 수사권을 뭐 2년간 유예했다가 2년 1일부터 없앨 수도 있고 3년 유예했다가 3년 1일부터 없앨 수도 있어요. 이건 제도기 때문에 결국 설계예요. 대통령이 논의해달라는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러이러한 건들은 예외적으로 이거를 바로 없애긴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모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안 수사권 없는 사법제도, 형사제도를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그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정치 슬로건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그거를 정치적 쟁점으로 받아들이는 커뮤니티에 가서 또 다시 이 9글자만 올려버리면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정치 슬로건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저는 차분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김민석 총리의 뭐 원래 생각인지 근데 사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얘기해 왔어요. 네네. 당의 입장으로는. 근데 자기 다시 당인으로 돌아가니까 국무총리가 아니라 선명하게 입장을 얘기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고 이러면 사실 보안수사권은 이제 더 이상 전당대회에서는 쟁점이 될 필요가 사실 없어진 거고 예. 아니면 김민석 총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도는 어쨌든 운영하는 방식에 이런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본인의 입장이라고 하면 대통령과 같은 그럼 그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지금 아까 오윤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야 이렇게 지금 일이 많은데 민주당은 이 보안수사권밖에는 이슈가 없냐. 다른 우선순위는 없는 거냐. 뭐 그냥 몇 년째 검찰개혁, 사법개혁밖에 없는 거냐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쟁점 하나로 전당대회를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켜보는 입장의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만약에 유력 후보 2명 다 전면 폐지를 얘기한다면 그 언론들이 쓰기로는 이번 전당대회 뭐 바로미터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가 될 것이다 이런 이 말이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러면 쟁점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이제 최소한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뭘로 경쟁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두 사람은 정말 그냥 캐릭터 차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 이거는 뭔가 리더십의 차이인 건가? 이 노선은 뭐냐가 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금 더 뭐 김한 기자께서도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왼쪽 진보 정당들과 연대를 통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선 쌓아 왔는데 조금 더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해가지고 중도 보수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어느 쪽에 좀 중점 두는 게 맞냐? 이런 노선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 모르겠어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왼쪽을 좋아하고 김민석 총리가 오른쪽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노선이라는 것도 이게 우리 해석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아닐까? 어허. 이런 걸로 경쟁하는 게 아닐까? 아무도 그 노선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안 해요. 예.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서 계속 저는 나오시는 분들마다 물어보는데 특별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력 주자들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